자, 미래의 설계자, 천재 사업가라든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상 같아 보이지가 않는 90%가 이제 해고를 당했다라고. 이제 관종이야? 빌런이야? 테슬라 주식 계속 갖고 갈까요?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공방진 천재 인물 세계사. 오늘의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 하면은 테슬라 CEO, 그렇죠. 화성 탐사, 그렇죠. 트위터, 그렇죠. 약간의 관종기, 그렇죠. 그리고 뭐 세계 최고 부자, 좀 네.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6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출생지가.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전기공학 분야의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죠. 남아공에서는. 그리고 뭐 한때는 잠비아의 이제 에메랄드 광산 소유권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금수저였네요. 금수저였죠. 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어머니는 지금도 유명한 사람인데 메이 머스크라고 그래서 지금 7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지금도 현역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형제는 킴벌 머스크라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토스카 머스크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수저 사업가 아버지, 환칠한 미모의 모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장남이죠. 네. 한 곳에 몰입하면은 모든 게 셧다운되는 친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론이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아무도 거기서 일론을 깨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얘 청각장애 아니야? 그 정도.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인두 편도를 제거했답니다. 어머. 네, 근데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애 멀쩡한 친구를 잡은 거죠. 어머머. 네, 그리고 아버지가 좀 독특한 분이었다고 해요. 지킬 박사랑 하이드 아시죠? 네. 기분 좋을 땐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하이드로 돌변하는 거죠. 아버지가 한번 화가 나면 3시간 정도 욕설을 퍼붓고 혹독하게 이제 닥달을 한 거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어머니도 편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네. 부인으로서. 1980년 정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한 다음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일론이 아버지 집으로 제 발로 걸어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아마 아버지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론 혼자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힘들면 도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아버지와의 그 힘든 생활, 정서적 학대를 도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했던 게 책이었다고 그래요. 책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었다고 해요. 그때 일론이 가장 좋아했던 책은 공상한 과학 소설. 그때부터 이제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키운 것 같아요. 어린 나이지만. 가정 생활도 불행했지만 또 학폭 피해자기도 해요. 자기 세계에 이제 가라앉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단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지적질을 잘했다고 해요. 친구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버지랑 갈등이 누적되고 그래서 이제 일론이 결국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 18살 때쯤 되겠죠? 그때 이제 남아공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캐나다 시민권자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시민권 신청하기 용이했던 거예요.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네요. 어머니는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혼하고도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일단은 본인이 먼저 간 거죠. 혈혈단신 먼저 갔습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쥐어줬느냐, 금수저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를 떠나는. 그럼요. 노발대발하고 뭐 저주의 말을 퍼붓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살아 계세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아버지랑 왕래가 없어요? 정말 애증관계라서 화해도 했다가 다시 토라졌다가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일론이 연을 끊게 됩니다. 아버지랑. 사건이 있었어요? 네, 2016년 정도에 아버지가 젊은 분이랑 재혼을 한 다음에 의붓딸이 있었는데 그 의붓딸이랑 또 아이를 낳게 돼요. 아빠가요? 네, 에롤 머스크가.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난 상종 못하겠다. 그래서 애를 낳아요? 네, 애를 아마 둘 낳았을 겁니다, 아마. 네. 의붓딸이랑? 네. 이건 너무 엽기다. 네, 쇼킹하죠. 그래서 결국 인연을 끊을만 하죠. 아무튼 뭐 워낙 똑똑한 친구다 보니까 캐나다의 이제 퀸즈 대학이라고 합격증을 받고 이제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의 그 너드스러움이 드디어 이제 짝을 만난 거죠. 굉장히 마음에 맞는 친구도 생기고 조금씩 이제 정말 철저한 아싸였다가
인싸가 이제 대학 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인싸가 됐는데 이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데가 물론 캐나다에서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탑스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지적인 갈증을 느낀 거죠. 여기는 내가 놀기에는 좀 작은 물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 펜실베니아 대학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 미국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을 그렇죠. 편입을 한 거죠. 경제학이랑 그다음에 물리학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업가 기질이 본격적으로 발휘가 됐다고 해요. 큰 집을 빌려가지고 10개의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그걸 다 따로따로 임차를 줘서 뭐 돈을 번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짜잘한 사업가적인 기질을 많이 발휘했다고 하고 그때 이제 뭐 여성이랑 데이트도 시작을 하고 데이트하면서도 항상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지속가능 에너지라든가 화성 탐사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님? 데이트하면서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말 꽂혀가지고 3시간씩 떠드는 남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예.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소위 이제 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망했을 때 어디까지 내가 밑바닥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봤대요. 하루에 $1로 살아가기 1달러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거를 해봤답니다. 오렌지랑 그 다음에 뭐 핫도그, 토마토 케첩 소스라든가 파스타 면을 잔뜩 사와가지고 그거로 이제 한 달을 살았답니다. 이게 사실 하루에 $1면 지금 뭐 한 1,300원 정도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친구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살만했다는 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허름한 음식 먹어도 나는 전혀 탈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사업을 해서 하다 말아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나요? 계속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부의 최고 학교에서 서부의 최고 학교로 간 거지 않습니까? 천재네. 네. 근데 이틀 만에 그만둬요. 에? 붙어놓고? 네. 그러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지금 한가하게 학교 다닐 때가 아닌 거죠. 멋진 사업 기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때 이제 동생 킴벌 머스크랑 같이 창업을 하는데 둘이 이 집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피자집이 어디지?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 옐로우 페이지라고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전화 걸어서 아름아름 찾아가는 형태였다면 네. 그 당시에 이미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 같은 서비스를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30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4년 뒤에 집투라는 기업을 컴팩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때 일런이 자기 손에 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억 원? 자,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7살이었죠. 27살에 예를 들면 300억 가까운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진경님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어요? 근데 뭔가 한창 나이니까 네.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바로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론이. 네. 엑싯을 해서 큰 돈을 만든 다음에 항상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를 해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두 번째 회사 X.com이라는 회사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일론이. 왜 사람들이 일일이 은행 영업점에 가서 대면 거래로 돈을 보내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 인터넷 시대에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만 있으면 돈을 서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그 회사를 이제 X.com이라고 한 겁니다. This is an ATM. What we're going to do is transform the traditional banking industry. X.com, this is Julie. 서비스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마켓이 좋으면 또 경쟁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컴피너티라는 회사랑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 경쟁하다 둘 다 망한다. 우리 합병하자라고 해서 X.com이랑 컴피너티랑 합병을 해서 만든 게 페이팔이에요. 그래서 일론이 왕으로 회사 한 1년 경영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일론 머스크도 사실 워낙 독선적이고 주장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이랑 결혼을 하고 호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신혼여행 간 틈을 타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일론을 축출합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 보니까 자리가 날아간 거죠. 네네네. 네. 결국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회사가 매각이 돼요. 또 이베이에 매각이 됩니다. 구글에 매각이 된 거죠. 또 일론이 자기 지분율에 비례해서 번 돈이 약 1억 7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억, 500억 정도의 돈을 주게 되죠. 네. 쫓겨났지만 지분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때부터 내가 한 2,500억이 있으니까 네. 좀 더 큰 꿈을 크게 됐죠. 네. 화성에 가자. 전기차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화성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까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이 우주라는 공간을 매혹적으로 생각했냐면 옛날부터 프로그램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미 12살 나이에 보면은 외계에서 침공한 외계인 악당들을 이제 포를 쏴서 물리치는 그런 게임을 본인이 코딩해서 본인이 만들고. 그렇죠. 천재네. 천재입니다. 게임을 팔아요. 잡지사에. 그래서 500불을 벌고 어린 친구가. 그때는 이제 게임 코딩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화성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지구는 멸망한다는 생각이에요. 이 친구 머릿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화성 연료를 써대면 얼마 안 가서 지구는 살 수 없는 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지? 인류를 이제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꿈은 꿈에서 끝나는데 이 친구는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거죠. 일단 화성에 가려면 로켓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로켓을 원래 구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싸게 구매를 해서 화성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살라고 러시아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래? 이거 한번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립한 회사가 스케일이 다르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우주 탐사는 사실 나사죠, 나사. 자, 국가 주도로 이제 우주 탐사를 해왔다면 사실 이 민간에서 이제 우주 탐사라는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최초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하면 스페이스X죠. 2002년도에 스페이스X를 세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공적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거죠.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밑바지 푸는 게 불붙게 아니에요? We had the 3 failures. Flight of Falcon 1.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혁신, 이 로켓을 재사용할 수 없을까? 로켓은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몇 천억짜리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개념이었죠. 돌아오게 하면은 혁신적으로 원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재사용 로켓이라는 개념을 고안을 해내죠. 돌아왔어요. 돌아옵니다. 이제 갔다가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가가 혁신적으로 낮아졌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스페이스X는? 진전이 있어요, 로켓? 진전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나사가 그냥 거기 다 아웃소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사가 아웃소싱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나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니네가 너무 효율적이니까 니네가 다 해줘. 엄청난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너네가 해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로켓 발사 회사다. 갔다 왔어요, 화성에? 화성에 아직 못 갔고요.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화성에 가도록 설계된 로켓 이름이 스타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냐면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명씩 1000대의 로켓,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하면은 100만 명이 이제 화성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사실 연기가 계속되고 있긴 한데 2029년이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는. The thing that gets me most fired up is that creating a self-sustaining civilization on Mars would be the greatest adventure ever in human history. It'd be so exciting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ink that that's what's happening.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회사는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마크 타페닝이랑 마틴 에버하드라는 엔지니어가 이미 창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소위 투자자, 쩐주로서 참여를 했죠, 2004년도에. 파운더들을 다 내쫓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우리 20년 전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골프장 카트 정도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작고 못생기고 느리고, 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기차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회사를 컨트롤하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 다른, 차원이 다른 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1년 만에 이제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 로드스타라는 차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속된 말로 뒤집어졌죠. 시속 200km가 나오는, 그리고 이제 부르는 가격이 11만 불짜리 초고가 전기차를 시제품을 만든 거죠. 2008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돼서 판매가 됐는데 시제품은 너무 혁신적이었는데 이게 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네네. 11만 불을 받아도 그 이상의 원가가 나옵니다. 팔면 팔수록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뭐 자살을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2008년 12월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자금줄이 바짝 마르게 된 거죠. 네네. 그때는 정말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사방에서 이제 돈을 애걸복걸해서 회사의 최소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죽으란 법은 없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뭐 구제금융 비슷하게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이 다임러 벤츠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요. 2009년도에 모델 S가 이제 연구 개발이 시작이 됐고, 2012년에 이제 모델 S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 정말 날개에 돋은 듯이 팔린 거죠. 그 원가도 잡고요. 네, 원가도 잡고요. 이 친구가 사실은 그냥 저기 뭐 우아한 사무실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원격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공대형 경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자 해결해. 아랫사람들 시켜서 해결한 게 아니고 본인이 달려갑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못 바꾼다라는 게 입버릇이에요. 나는 120시간 일해. 가서 밤새입니다. 가서 침낭 깔고 밤새면서 무슨 명품 입고 뭐 우아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트위터에 글 쓰는 거나 방송 나와서 하는 행동들 보면 되게 정상 같아 보이지가 않는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은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자 미래의 설계자, 천재 사업가라든가 이러한 좋은 면 얘기를 많이 하는 반면 다짜고짜 얼굴부터 찌푸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 보통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 그분 말 한마디에 되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입방정. 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이 트윗. 대표적인 입방정이 뭐였지? 그래서 이 트윗을 통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입방정을 떨었는데 머스크가 결국 이걸 내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트위터를.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놀아보니까 재밌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테슬라가 이렇게 순항을 하고 이제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가 될 때까지는 공이 과보다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트위터 인수부터는 이제 정말 쟤 관종이야? 빌런이야? 도대체 쟤 뭐야? 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주가가 폭락한 가장 큰 이유가 테슬라가 장사가 안 됐으면 이해를 하죠. 근데 트위터 인수를 하겠다고 본인이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댑니다. 그리고 트위터라는 게 사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 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놀이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노릇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트위터를 지금 놀이터를 샀죠. 네, 샀어요. 네, 놀이터를 원래는 이제 트위터의 일부 지분만 인수를 해서 놀이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주식을 일부 매입하고 놀이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트위터에서 가장 경계했던 게 예를 들면 뭐 돈 트럼프 같은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사정없이 차단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왜 예를 들면 굉장히 보수 인사들의 트윗만 이렇게 과도하게 검열을 하느냐. Let's go to court. And did I predict this, Newt? Did I? 기울어진 운동장을 내가 고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해버려요. 회사 이름도 바꾸죠. 이제는 트위터가 아니죠. X죠. X라는 회사죠. 뭐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유저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회사들 가장 중요한 매출 광고거든요. 네. 트위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을 중시하는 기업들,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다 광고를 철회했죠. 그리고 뭐 이제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뭐 해고도 그냥 뭐 일방적으로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I've been here 9 years and 9 months now. Same with you. 직원들이 한 90%가 이제 바로 이제 해고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90. 네. Imagination is the limit. Go out there and create some magic. Thank you. 네, 오늘 아무튼 인물세계사 일론 머스크 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